시청자 여러분, 동방메디컬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5월 21일 3시 30분 방금 전에 장이 끝났습니다. 이유 없는 수급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준비해 봤었는데요. 일단 지금 좀 지지부진하고 조금 지겨우시더라도 버텨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조금은 오픈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딱히 동방메디컬을 가져가는 우리의 명분, 개별적인 이슈가 나오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조금 올라가 주긴 했는데, 하여튼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 주신 저희 구독자님들, 시간을 투자해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타점이 나가는데, 타점 같은 경우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게 제가 매도하세요 매수하세요라고 나가지가 않습니다.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좀 할 거고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할 거다, 비중은 어느 정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인 타점을 받는 그런 느낌이랑 좀 다르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에 먼저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저께 말씀드렸죠. 3번이나 지지를 했던 구간을 넘어서 저가를 두 번째 지지해주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얘 같은 경우에 가지고 있던 명분 KBT 안 나왔고, 실적 제대로 안 나왔고, 세 번째 개별적인 이슈로 했을 때, 정책적으로 했을 때 어저께 정책적인 이슈가 조금 물음표라고 해가지고 말씀드렸던 부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 또 보면 이게 또 증권사에서 머니투데이, 여기 어디야? 네, 머니투데이 방송이죠. 여기서 보면은 얘기하는 게 또 맞아. 한방 미용 분야 의료기기 제조업체이고,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대한 중국 사업 수혜 기대감. 이것도 제가 전 영상에서, 전전전 영상인가 거기서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재명 대선 후보 건보내 한의 보장성 강화 수혜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고요. 공략을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머니투데이에서 추천해줬던 그 부분에 대한 수급이 들어왔다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자리를 지켜줬던 부분들은 맞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물대를 야금야금 올려주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저께 수급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 투자를 좀 참고를 해보시면은 개인들이 많이 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보시면은 그냥 산술적으로 그냥 계산했을 때, 실제 거래량이랑 다르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거로 산술적으로 그냥 계산했을 때 54만이잖아요. 보시면은 12만, 6만, 14만, 23만 해가지고 이거를 합친 게 여기서 매도가 나왔다고 산술적으로 그냥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며칠부터야? 5월 13일부터거든요. 여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눌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매수를 한 다음에 여기서 매도를 거의 본전 혹은 조금 더 수익 구간 그 정도에서 매도를 했다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동방메디컬을 여러분들하고 지금 영상을 언제부터 올렸냐면 이때부터 올렸죠. 이 수많은 영상들 중에서 벌써 첫날 보면 4월 1일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한 달 반 지금 한 달 반, 거의 2달이 다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끝까지 계속 제가 매도를 안 하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버팅기고 있는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명분을 계속 체크하고, 그 명분들 체크도 해보고, 실제로 노출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대응의 전략도 한번 짜보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세력분들께서는 그냥 일단은 물량을 더 추가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보여드렸던 이거 보면은 외국인이 좀 많이 샀죠. 사실상 외국인이 팔기만 하다가 갑자기 어저께 48만 5천 주를 했는데, 이게 어저께 제가 영상에서 말을 안 했더라고요. 준비해놓고 JP 모건 서울이랑 모건 스탠리가 매수를 했습니다. 이 둘이 외국인 창구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오늘 또 매수를 했어요. 이걸 누가 매수했는지 지금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따가 한 45분 정도 됐을 때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저께 들어왔던 매수 잔량이 더 중요하고, 매수가 들어왔던 자리가 쌍바닥이었다는 거, 여기를 제외하고 그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니까, 제가 세력주의 조건 1, 2, 3번 중에 수급도 중요하고, 제가 수급대장이니까 재료도 중요한데 자리가 중요하다고, 그리고 자리가 2번이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력이에요. 내가 목표가를 100% 수익을 먹으려고 해. 단순하게 100억을 준비했어. 그래서 목표가까지 하면 100억을 벌 거 아니야. 그럼 200억이겠죠. 200억이 되겠지. 근데 주식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유통 가능 물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주식수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는 건 내가 100억을 이거를 매수를 하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100만 주가 필요합니다. 근데 얘가 만약 유통 물량이 340만 주밖에 안 돼. 그러면은 3분의 1이나 되는 거를 매수를 해야지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하루 만에 얘네가 매수를 해갖고 100만 주를 올린 다음에 여기서 100만 주를 매도를 하는 게 세력주의 그 공작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지. 공작은 좀 너무 불법스럽고, 올려주는 그 상승 모멘텀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100%의 수익을 낸다?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까지 올리고 여기서 물량을 다 정리할 거지만 매도 잔량을 잡아먹으면서 호가를 뛰어 넘어가지고 올라갔을 때 이게 차트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호가를 잡아먹어야 차트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은 이 중간중간에 물량이 예를 들어 지수가 갑자기 나스닥이 마이너스 6%가 떨어지는 거죠. 최근에 뭐 어이없게 지수 뭐 나스닥이 플러스 12% 갔던 적도 있죠. 우리나라도 코스피도 16%막 8% 올라 6% 5% 올라갔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됐을 때는 얘네가 뉴스를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눌려버립니다. 대신에 거래량이 안 실리잖아. 그렇다는 거는 그 다음에 다시 올릴 때도 거래량이 별로 안 들립니다. 그러면은 이런 차트를 만들어 놨어.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개미들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개미잖아요. 개미 투자자들은 여기서 헉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수가 떨어졌을 때는 지수 때문에 떨어지는가 보다 할 수가 있겠지만 이때가 지수 마이너스 엄청 떨어졌을 때였죠. 지수가 다시 올라갈 때 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주면 오 나이스 하고 여기서 리스크를 없애겠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본전에서 매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분들은 이거를 가져가는 명분이 계속 나올 때까지 지켜보고 누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이런 마인드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대신에 이렇게 가려면 2번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했을 때 만약 얘가 세력이 예를 들어 내가 계산을 좀 잘못해가지고 여기서 털었어. 세력이 가지고 있는 물량의 반을 털었다는 걸 내가 계산을 못했어. 그래서 떨어져.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6개월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불리면 5년이에요. 적금 교체할 때까지 못 팔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자리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린 거고 제가 과거 얘기 잠깐 해드린다고 했었잖아요. 타점에서 항상 비중 조절을 하고 매도를 분할로 하면서 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웹캐시를 매수를 여기서 했는데 이평선 밑에서 매수하고 싶어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상승 배열이 가버려가지고 여기서 일부를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다 있죠. 비중 30% 매도했던 거.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 왜? 그게 궁금하세요? 그렇다면 일단은 죄송합니다. 끊어서. 저희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세력주의 조건 1, 2, 3번을 다 아시는데요. 이거 2번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1번이랑 3번 그러니까 이 세 개 가지고 매매를 어떻게 끌고 왔는지 그게 여러분들 제 영상 속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요약 정리하고 동방 메디컬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몽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는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에 디스시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만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 2, 3번 다 아쉽겠죠. 예, 끊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전업을 했었었는데 꽤 오래 했었습니다.
그래서 돈도 벌었어. 근데 깡통도 짰습니다. 전업하는 사람들 필수 요소 뭡니까? 깡통이죠. 깡통을 돌아봤을 때 제가 가장 크게 했던 실수가 뭐였냐면 제가 매물대 선 긋는 거는요. 처음부터 잘했어요. 차트를 잘 보긴 했습니다. 3년 차부터 차트는 진짜 끝내주기 잘 봤거든요. 근데 문제는 매매를 그지같이 했었어요. 왜? 한 번 매수를 정해놓고 이 매물대를 잘 긋고 잘 맞추고 차트를 잘 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저 스스로의 신뢰가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 때 아시다시피 진다키드 미친 듯이 올라가고 막 제약바이오 치료제 막 백신 막 미친 듯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다 맞췄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 끝난 다음에 걔 박살났습니다. 왜?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수급이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테마가 아니라 이 테마라는 게 테마주만 있는 게 아니라요. 캔들의 그 약간 유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캔들 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유행이 있어가지고 그게 시즌마다 좀 바뀌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너무 간과했던 거지.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고 내가 수선을 잘 긋고 내가 정한 목표가는 무조건 갈 거니까 난 이때까지 비중을 하나도 털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동모메디컬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제가 두 번째로 봤던 게 실적이었죠. 실적이 나온 게 언제였어? 여기였나? 하여튼 그랬었잖아요. 정책주랑 같이 나왔던 게 아마 여기였을 겁니다. 맞아 여기 맞아. 그러면은 중간에 눌렸던 구간이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됐을 때 이게 실적이 발표가 나온 상태에서는 보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주, 특징주 아까 보여드렸던 이재명 그 한의 건보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게 2차 2봉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매수를 한 다음에 그 뉴스를 보고 분명히 본절을 했을 거예요. 종목에 대한 명분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명분을 제대로 안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한 상태에서 목표가만 정해놓고 이렇게 됐으면은 분명히 이거를 매도를 여기서 못하고 여기서 했을 겁니다. 본절로.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게 한 방에 갑니까? 위로? 아니죠. 왔다리 갔다리 하죠. 이건 동방메디컬로 지금 예를 들어 드린 건데 더 진짜 지랄 맞은 종목들 있잖아요. 여기서 매도하려고 그래. 근데 심리가 올라가서 내가 잘 샀어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툭 떨어져. 뭐지? 이유를 찾아. 근데 이유가 안 나와. 지수 때문인가? 그런가 보다 해. 올라갔어. 역시 난 잘한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또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지 도대체? 악재가 있나? 도대체 뭐지? 의심이 되기 시작해요. 그럼 여기서 일부 손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올라갔을 때 비중을 조금 털었어. 그럼 수익 실현이라는 게 되는 거고 수익금이 쌓이잖아요. 계좌에 10%만 매도를 하더라도 그죠? 비중의 10%. 여기 떨어졌을 때 다시 악재가 없어? 그래? 그러면은 조금 어차피 내 매수가 근처고 이 정도 매수를 좀 더 해볼까? 그러면은 요거를 매수를 더 해. 그럼 늘어나겠지. 그럼 여기서 또 와. 감사합니다 하고서 또 30% 정도 매도를 해. 그러면은 수익금이 또 생겼어. 근데 또 떨어져. 의심이 생기는데 나는 이제 비중을 좀 털고 수익을 챙겼으니까 마음이 좀 편해. 심리적인 안정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 떨어졌을 때 또 뭐예요? 사든지 말든지 그거는 그때 가서 정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목표가를 가든지 말든지 일단 수익을 챙겼잖아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심리가 엄청난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건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죠?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수익이 안 나면은 돈을 잃는 겁니다. 그죠? 도안이면 뭐죠? 수익이거나 아니거나. 그러면 수익을 줬을 때 챙겨가면서 가야지 심리를 버틸 수가 있고요. 내가 아무리 이 종목에 대해서 기깔나게 분석을 하더라도 이 세력이 눌렸을 때 악재까지 동반시켜가지고 눌러버리면은 사람 심리가 그거 못 버팁니다. 줄챙이라 그러죠? 줄챙. 줄 때 챙긴다. 그거를 습관화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점 보내드린다는 게 솔직히 저도 간지나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동원메디컬은 15,000원을 갈 것입니다 하면서 비중 조절을 아예 안 하고 이때까지 싹 다 홀딩 해가지고 이때 매도를 싹 다 시켜버리면 얼마나 멋져요. 그죠? 하지만 저는 그게 안 됩니다. 이미 제가 겪었던 게 있고 제가 그렇게 했다가 망했다가 다시 그거를 복구시킨 게 그리고 지금 다시 수익권으로 올라온 이유가 분할 매도 리스크에 대한 주식 트레이더로서 매매를 할 때 가져가는 전략을 완전히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뭐 DSC 인베스트먼트 아까 보셨던 거 그런 것도 정말 운이 좋았던 거죠.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100% 넘게 수익 나왔고요. 지금 BHI 같은 경우도 떨어져서 그렇지 저희 매도했던 게 97%였죠. 이런 수익률들이 나오는 중간중간에 이런 장대 음봉 캔들이 없었을까요? 로보티즈 이거 얼마나 지겨웠는지 아십니까? 여기서부터 찍기 시작해가지고 이거 얼마나 지겨웠겠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참지 못하고 매도를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명분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 매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근데 자리가 이상해. 세력주 조건 2번이 이상해. 그런데 상한가가 나왔죠. 애초에 들어갔던 로보티즈의 목적은 피지컬 AI였는데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엮여가지고 미친듯이 올라가거든요. 매도했던 것도 62,000원이에요. 제가 다른 로보티즈 영상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걸 보여드리면 되나? 여기 매도 종료, 수익 종료 있죠. 101.99%, 62,000원 매도.
이런 것처럼 동방 메디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버텨가는 구간이 너무 길잖아요. 이게 솔직히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했습니까? 매수했는데 마이너스였다가 다시 플러스였다가 다시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였다가 다시 마이너스였다가 아주 그냥 답답해 죽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명분을 체크했고 그 다음 전략들을 계속 체크했었고 그 다음에 분할 매도를 할 거라는 제 타점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문자로 수급을 제 번호에 전송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매매를 같이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 같은 아픈 과거를 미래에 만들지 마시라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개 쓸데없는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어쨌든 동방 메디컬은 좋은 종목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지금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 자체도 세력들도 좀 답답하긴 하지만 좋은 세력입니다. 잘하고 있는 세력이고 문제는 이제 이 노란색 캔들 수급이 1번이 제대로 한번 박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럴 때 3번까지 나와줌으로써 신고가를까지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전고점까지만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장대 양봉에서 꼬리 부분에서 이미 우리는 매도를 하고 나왔을지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부분 그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그래도 뭐 유익한 내용이었지 않았을까요? 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 주셔야 되는 번호는 여기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동방 메디컬의 장대 양봉을 쏘기를 바라면서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